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이 40대 초반이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실 저는 재혼이에요. 한 번의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남편은 초혼이고요. 너무나 좋은 남편과 따뜻한 시댁 만나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아들 하나 낳아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는 저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준 것 같네요.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아직은 아리고 쓰리지만 그래도 이혼한 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전 남편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그 인간 파멸의 끝으로 몰린 걸 보고 이혼하게 되어 큰 미련은 안 남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남편도 같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직이었어요. 병원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차장급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직에 있는 사람과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운데 건너 직원 통해서 인사하며 지내다가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정도의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는데 사귈 땐 저에게 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고 듬직했어요. 저는 장녀였고 집에서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습니다. 제가 교대에 가길 원하셨지만 그닥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잔소리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죠. 저에게는 엄격하셨지만 제 여동생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길 바라시는 모순적인 모습에서 부모님께 실망을 했고 어쩌면 애정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는 연애를 거의 안 했고 졸업하자마자 대학병원 간호사로 입사해 다니다가 만나게 된 남자가 전 남편이었네요.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연락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저에게 별도 달도 따줄 듯 잘해주는 그 남자에게 저도 미친 듯이 빠져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병원 정규 사무직 정도면 연봉도 좋고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직업도 나쁘지 않고 사귀며 얘기 듣기로는 집안도 괜찮아 보였어요. 가구 사업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외동 아들이었고요. 항상 눈치 보고 자신감 없는 저와는 다르게 늘 여유 있는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동료들도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저에게 말했어요. 저런 남자 없다? 빨리 잡아서 결혼해. 같은 의료계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 3교대로 일하면서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남자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 얘기 듣기로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별거 없으면 그냥 결혼해. 그렇게 모두가 저에게 결혼을 푸시하니 저도 모르게 둥둥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남자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참하고 예뻐서 누가 채갈 것 같다고 안 달랬던 사람이에요. 조건도 나쁘지 않고 또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니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귀한 아들이라 시부모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솔직히 말해 쿨한 분들은 아니셨어요. 결혼하면 한 달에 무조건 한 번은 와야 하고 무뚝뚝한 아들 대신에 저랑 연락을 자주 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치만 그만큼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신혼집 하라고 1억 주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아이 낳으면 아이도 다 키워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3교대라 2세 양육에 대한 걱정이 없진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3개월 만에 복직하는 선배 언니들 보면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주변에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나마 도움 좀 받고 일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무도 없으면 결국 애 돌도 되기 전에 간호사 관두더라고요. 제가 낳아 키워보지 않은 상태라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그 힘듦을 체감할 순 없었어요. 그냥 그 주변 선배들이 그렇더라 하는 것만 듣고 짐작할 뿐이었죠.
그 남자도 그랬어요. 애 키우는 거 우리 엄마가 다 해준다니까. 여보는 일 관두지 말고 커리어 지켜. 여자도 자기 일 계속하는 게 중요하잖아. 난 여보가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멋있는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더라. 아무튼 결혼하면 애는 있어야 하니까 여보는 낳기만 해. 알았지?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 일은 계속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어렵지 않게 했어요. 시댁에서 말씀대로 1억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 친정에서는 5천만 원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아둔 6천만 원을 탈탈 털어 결혼 준비 자금에 넣었고요. 전 남편도 얼추 5천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서울 인접한 경기도 아파트 20평대 정도는 매매할 수 있겠다 싶어 1억 5천 정도 더 대출해 집을 샀습니다. 공동 명의로 진행했고 남편이 계약금이며 잔금 다 넣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무사히 잘 치렀고요.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난 직후부터였습니다. 여행 다녀와 짐 정리하고 집안 살림 치우다 보니 웬 은행 서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언가 하고 열어봤더니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 확인서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마통이 2개였고 하나는 4,200만 원, 다른 하나는 1,700만 원 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남편 앞으로 빚이 6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겁니다. 보금자리 대출이 아니라 남편 개인 마이너스 통장 빚이요. 그때 남편은 약속 있다고 나가 있던 상태라 제가 전화를 받아서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해하면서 집에 가서 얘기할게. 괜히 오해하지 말고 진정해. 알겠지?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손발을 싹싹 빌더군요. 미안. 사실 빚이 좀 있었어. 그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고 여보가 6천만 원 모아뒀다길래 나도 5천 정도는 모아놨다고 해야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면이 설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어. 미안해.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결혼 시작부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할 소리야? 아니 시댁에서도 1억을 대주셨는데 뭐하러 5천 모았다고 거짓말을 해? 그럼 마통에서 돈 끌어다가 모아둔 돈 있는 척 한 거야?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어? 미안해. 결혼하고 1년 내에 얘기하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남편은 눈물 콧물을 짜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고 달콤한 결혼 직후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남들은 전부 제가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할 텐데 저는 남편의 거짓말을 맞닥뜨리게 되어 어찌나 우울하던지요. 그렇게 저도 펑펑 울었죠. 친정에는 차마 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결혼이라도 잘한 거라 생각할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봐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3년 안에 마통 모두 상환하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은 담배를 끊고 개인적인 약속도 거의 취소하며 돈을 아끼겠다고 했고 틈나는 대로 배달이든 대리운전이든 알바를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 1~2달 정도는 성실하게 사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3달 정도 넘어가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고요. 알바도 안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모습에 저도 남편에게 실망해 싸우게 됐습니다. 저도 감정이 좋지 않아 집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사실을 본인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싸웠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본인 잘못만 쏙 빼놓고 저만 싸움하다 집 나간 여편네처럼 시댁에 말을 전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에 저희 집에 달려와 부부가 싸울 수는 있지만 집을 나가선 안 된다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렇게 되니 저도 화가 나 왜 집을 나가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드렸죠. 당연히 시부모님이 길길이 날뛰며 본인 아들을 혼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다 끝냈는데도 시어머니가 별 말씀 없으시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 하신 첫 말씀은
남자가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들들 볶아서 우리 아들을 밖으로 내모라 돈 더 벌어오라 시켰니? 그럴 때일수록 아내인 네가 더 현명하게 생각해서 남편 잘못을 감싸 안아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다시는 안 그러지. 지금 네 행동은 정만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알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돈 한 푼 못 모았지만 그래도 남들 눈에 그 나이에 돈 5천도 없는 남자라 무능력하게 보일까봐 거짓말 한 것을요. 너무 황당했고 화가 났습니다. 잘못한 남편은 두둔하고 저에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나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시부모님은 아들 대신 부모가 1억 해주지 않았냐.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반반한 거라며 이걸로 화내면 제가 속물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 그때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고분고분 순한 성격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아셨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하겠다고 서류까지 만들어 내미니 아들 결혼시키자마자 이혼시키긴 두려우신 건지 한 번만 봐달라 사정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마통을 대신 갚아주겠다 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요. 한 번만 더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그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바로 이혼이지만 그때는 많이 고민한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큰일 하나 넘어가니 뭔가 전처럼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이란 생각은 안 들더군요. 그리고 긴 고민 끝에 1년 정도 후에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제 편 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항상 저한테 혼내고 화만 내셨던 부모님이라 이번 일 역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한 제 탓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엄마 아빠가 불같이 화내며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제 남편 불러 호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처갓집에 불려가 그렇게 무릎 꿇고 혼냈고 다신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걸로도 안심을 못하셨는지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원래 2시간 거리 지방에 사셨는데 그 집 전세로 내놓고 저희 집이랑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수도권으로 전세 얻어 이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집 나가서 모텔 전전했다는 거 아시고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잘못하면 가까운 친정에 이르고 또 답답해 집 나가고 싶으면 친정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그날 무뚝뚝하게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거라고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부모님은 부모님이셨어요.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바보같이 30살 코앞에 두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정과 가까이 살게 되었고 엄마랑도 어느새 앙금이 풀려 2,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까지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정이 있어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저와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제 친정 부모님께 불려가 무릎 꿇고 혼났다는 것에 큰 수치심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걸 시댁에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이혼 거론 사건 이후 저에게 뭐라 큰 소리는 못 내셨지만 너무하다는 식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돈댁에서 화가 나셨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 앞에서도 무릎 꿇고 혼나본 적 없는 우리 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혼을 내신다니?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야죠. 어머님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나 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가 표정이 싹 굳어서는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남편도 제 눈치 보며 살긴 했지만 그날 이후 친정 가는 걸 너무 꺼려 하더라고요. 또 혼날까봐 무서워서라고는 말했지만 사실 다른 속내였다는 걸 후에 알게 되었죠.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퇴근하면 운동하고 식단도 잘 챙겨 먹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도 자꾸 거북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까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그때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를 당했거든요. 무릎이 갈려서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 출근을 자주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장기 휴직을 신청했어요. 1년 정도만 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무급이었죠. 제가 휴직 냈다고 하자 남편도 처음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간만에 집에서 쉬면서 재활 치료받고 한 번도 못 해본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편 퇴근하면 바로 저녁 먹을 수 있게 식사도 살뜰히 준비했고 무릎이 아팠지만 집안 청소도 깔끔히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2-3시간 정도 책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뭔가 점점 불만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카드를 다시 만든다는 핑계로 생활비 카드를 가져가더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녁 장 보는 걸 본인이 시키더군요. 그런데 너무나 모자라게 시키는 바람에 제가 점심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다시 달라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카드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찬이 어제랑 똑같은 게 있네? 오늘도 멸치볶음이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해? 어제랑 다른 메뉴로 올려야지. 아니, 찌개에 반찬 5개 했는데 왜 그래? 나머지 4개는 다 이번 저녁에 새로 만든 거고 멸치볶음 하나 중복으로 올라간 건데 뭘. 그래도 넌 전업주부잖아. 반찬을 매일 다르게 해야지. 그리고 화장실 청소 오늘은 안 했나 보네?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꼭 물 청소 안 하더라도 매일 닦고 치워. 전업주부면 화장실 청소도 당연히 매일 하는 거야. 난 여보가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모습을 높게 봤는데 역시 일 안 하니까 게을러지는구나. 맨날 도서관 가서 연애 소설이나 읽지?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연애 소설만 읽는다니. 고전 소설이 왜 연애 소설이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몸이 안 좋아져서 잠깐 쉬는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저도 화가 나 따지니 남편이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난 전업주부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무조건 맞벌이 하려고 했다고. 우리 지금 대출도 있는데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같이 벌어서 갚아야지. 너 무임승차 하는 거야 지금. 무임승차라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5천만 원 있다고 거짓말치고 결혼했다가 들켰을 때랑은 완전 다른 태도네? 내가 일 관두니까 만만해? 너 자꾸 그 얘기하는 거 너무 무서워. 그래서 결국 우리 부모님이 갚아주셨잖아. 그리고 안 갚아주셨어도 어차피 쌤쌤이었어. 우리 부모님은 1억이나 해주셨는데 뭘. 게다가 나 장인어른 장모님한테까지 무릎 꿇고 혼났다. 그 정도면 됐지. 왜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 꺼내서 날 죄인 만들어?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1년만 쉬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냥 반년 정도만 쉬다가 다시 복직하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던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월 100만 원씩 보낸다더니 제가 일 관두자마자 안 보내셨습니다. 자꾸 돈 보내주면 제가 더 일 안 할 거라 하시면서요. 정말 서럽더군요. 제가 집안일 다 팽개치고 논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 치료 다니면서도 집안일 게을리 한 적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 영상 보며 요리하고 집 싹싹 치우며 살았는데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구박을 받다니요. 더 황당한 건 남편의 친정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제 친정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댁이랑 친정 둘 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만을 갖더라고요. 시댁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거지만 제 친정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가까이 이사와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요 몇 번 제 친정 가서 식사하고 올 때마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서는 제 친정 부모님이 묻는 말에 대답도 거의 안 하고 멋있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오곤 했기에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양가 따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친정 가려고 차를 끌고 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차 키를 빼앗으며 말했어요. 버스 타고 가. 무슨 돈이 남아 돌아서 넌 맨날 그렇게 차를 끌고 다니냐? 땅 파면 기름 나와? 아니잖아. 그거 전부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잖아. 뭐라고? 지금 그게 아내한테 할 소리야? 나 무릎 안 좋은 거 알면서 어떻게 그래? 그럼 기름값이라도 벌어오든가 아니면 네 친정에 손을 벌리든지. 나도 내가 싼 똥 우리 부모님이 치워주셨잖아. 너도 네가 못 번 월급 너 대신에 장인 장모님 보고 대신 갚아달라고 해. 그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차키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남편이 차키를 베란다 밖으로 확 던지며 소리치더라고요. 너 같은 애한테는 버스값도 아까워. 그냥 걸어가. 뭐라고? 걸어가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거기까지 한 3시간이면 걸어가겠지. 그렇게 해 떨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으면서 네 잘못에 대해 반성해봐. 남편은 그렇게 씩씩거리며 안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더는 이런 인간과 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콧방귀 끼더라고요.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대로 날 밝기까지 뜬 눈으로 기다렸다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소송 준비했네요. 차근차근히 다 따져봤는데 남편의 유책이 90%더라고요. 저한테 돈으로 거짓말 친 것, 시댁의 가스라이팅 전부 유효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이럴 경우는 재산 분할만 가져온 대로 챙기고 위자료는 몇백 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조용히 헤어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남편과의 싸움을 전부 녹취해두었는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도 전부 영상 자료로 만들었죠.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간 서사도 전부 자막으로 써서 10분가량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어느 저녁 시부모님 보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춰 신혼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녁도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폭언이 집 전체를 울리더군요.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집안과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이걸 왜 만들었냐고 묻더군요. 응, 병원에 퍼뜨리려고. 그리고 이혼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실수를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상대방 동의 없이 진행된 녹취는 어차피 인정 안 되고 너 이거 퍼뜨리면 명예훼손이야. 내가 고소할 거라고. 알아. 그래봤자 벌금 300만 원 전후로 나오던데? 그거 너한테 받을 위자료로 퉁치면 돼. 제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능청스레 말하자 그 인간과 시부모님 얼굴이 순간 난감하다는 듯 벌개지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화도 냈다가 설득도 했다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남편은 그 직장을 너무나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승진도 하고요. 몇 년 안에 부장도 달 예정이라 그에 맞는 자격도 부지런히 준비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퍼뜨려버리면
이혼이라는 흑소문은 둘째치고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게 뻔한 거였어요. 나중엔 결국 빌더라고요. 이혼 조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영상 퍼뜨리지만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신혼집에서 몸만 나갔습니다. 타던 차, 가전, 가구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두고 갔어요. 전부 정리하니 얼추 7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다 팔아 집 대출금 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학병원 퇴사했고요. 퇴사하면서 마지막 복수까지 완료했습니다. 잎사귀로 소문난 동료를 불러 커피를 사주고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게임 끝이었습니다. 병원에 그 인간 평판 안 좋아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전 남편과 전시모가 난리를 치며 왜 약속을 어겼냐고 화를 냈지만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간두고 신혼집은 전세로 돌린 채 3개월 정도 유럽 여행 갔다 왔네요. 저희 친정도 저더러 이혼 잘했다 하셨어요. 그리고 2년 전세 계약 끝나자마자 살던 곳으로 들어가셨죠. 저도 그 지역으로 이사 갔고요. 거기서 예전처럼 큰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종합병원 입사해서 간호사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 다시 하기 싫었는데 제 상처까지 전부 보듬어주는 정말 착한 남자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저 이혼한 거 아시고도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셨고요. 그렇게 제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예요. 한 번 실패했던 결혼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고 그걸 양분 삼아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중입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결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다 나서 선자리도 못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전 직장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회식 때마다 후회된다면서 울다가 결국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 집 들어가 산다고 하던데 얘기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다 큰 아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털리고 아들 장가도 못 가니 꽤나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러게 사람을 왜 물러보고 함부로 했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순한 사람 자꾸 건들면 결국 악마가 된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친정이 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하는 효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인간은 저에게 이혼이라는 흠을 남겨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부모님과 화해했고 더 좋은 가정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전 남편과 살던 제 명의집은 그 이후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거의 10억 가까이 되었답니다. 인생사 참 모를 일이죠. 안녕하세요. 반년 전 파혼한 30대 초반 스튜어디스입니다. 파혼도 이별이긴 하지만 왠지 그냥 연인의 헤어짐과는 다른 느낌이라 후유증이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지 같은 집안과 엮여 불행하게 살지 않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혼하게 된 계기는 예비 신호의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친 때문이기도 해요. 결국 똑같은 남매라 저도 정이 떨어졌거든요. 전 남친과 저는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연애한 사이였습니다. 남친은 은행원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집이나 남친 집이나 비슷비슷했고 어찌 보면 평범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건강하게 두 분 잘 지내시고 저는 위로 오빠 1명, 남친은 위로 누나가 1명 있었습니다. 두 집안 다 경기도에서 살고 계시고 자식들만 따로 서울에서 독립해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도 스튜어디스라 연봉 나쁘지 않고 남친도 1금융권 은행 다니는 사람이라 직업 좋고 학벌 좋았습니다. 이래저래 서로에게 찰떡 같은 인연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양가에서 5천만 원씩 도움 주시기로 했고 남친이 가전 가구까지 해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은 둘이 반반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정하기까지 서로 의견 충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에서 반대 전혀 없었고 상대가 데려올 예비 배우자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키 크고 용모 단정하다며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남친네 집은 키가 다들 작은 편이라 170cm인 저를 더 환영해 주셨죠. 예비 시모랑도 연애 때 한 번 식사한 적이 있는데 배우 선우은숙처럼 곱고 단정하신 분이었어요. 인자하시고 또 성격도 쾌활하셔서 저런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신다면 평생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었죠. 시댁과의 생활에 대해 기대감도 있었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도 저를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들었기에 결혼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비 신우가 복병이었어요. 예비 신우는 남친보다 3살 많았고 대학교에서 강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사지만 최종 목표가 교수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하지 않았다더군요. 남친 말로는 파혼만 3번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결혼의 뜻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자 쪽에서 다 파혼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유 물어보니 남친이 말을 얼버무리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아무튼 서로의 결혼에 대해 뜻 맞출 것 다 맞추고 양가의 인사도 다 드린 상태였어요. 저희 오빠는 결혼하고 아이 2 낳아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오빠네 집에 가서 식사도 한번 했죠. 그리고 저도 예비 신우와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남친에게 요구했는데 남친이 이상하게 자기 누나랑 약속을 안 만들고 자꾸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누나가 바쁘다, 누나가 아프다 자꾸 반복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가족 되면 마주칠 사람인데 미리 만날 필요가 뭐 있냐고 하더군요.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누나랑 자주 안 만난다고 해서 뭐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건의 시작은 예물예단이었어요. 요즘은 예물예단을 거의 다 생략하는 추세잖아요. 예비시댁에 뭐 얼마 보내면 거기서 반 떼어서 다시 예비 신부에게 주고 그러기도 하고 반상기나 이불을 보내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허례허식을 딱 싫어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패백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간소하게 딱 식만 치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저희의 그런 진행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남친한테 자꾸 연락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화를 내면서 끊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나가 자꾸 예단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 그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데?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미 안 한다고 하신걸. 누나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봐. 해야 할 건 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면서 자꾸 정석대로 하자고 하네. 그 말에 저는 어쩐지 심란해졌어요. 저희 결혼인데 왜 누나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일단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며칠 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 지훈이 누나 되는 사람이야. 아, 안녕하세요. 전화 받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본인 소개부터 하는 예비 신호였습니다.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시냐고 여쭈었죠. 듣다 보니 내가 우라통이 터져서 아무리 요즘 결혼이 맥락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물예단을 생략해? 우리 엄마가 물러 터진 건 알았지만 너희 엄마도 그러시면 안 되지. 결혼은 남녀 둘이 하는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지. 예비 신우는 제 인사에 대꾸도 없이 그렇게 본인 할 말만 따발총처럼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자 예비 신우는 저더러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예물예단 똑바로 알아보고 정한 다음에
본인한테 확인 전화하라면서 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태로 한 5분 정도 얼어 있었네요. 사태 파악이 되자 화가 미친 듯이 올라왔고 바로 예비신랑한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알렸어요.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감싸줄 거라 생각했는데 예비신랑의 반응은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 누나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누나 그 화법 때문에 자기랑 만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누나가 말투가 좀 직설적이거든. 상처받았지? 미안. 이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 포인트가 묘했어요. 저는 예비신호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예비신랑은 본인 누나 말투가 세다는 것만 강조하며 사과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예비올케의 엄마를 너희 엄마라고 지칭하는 건 또 무슨 예의야?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할 말부터 소리치듯 하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건 그렇고 왜 누나가 우리 결혼에 이렇게 총대 메고 간섭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결혼하는 건 우리고 또 간섭하실 거면 양가 부모님들이 하셔야지. 제 말에 예비신랑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누나가 전부터 저희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 했었지만 본인이 중간 역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 차단한 거였다네요. 어느 정도는 본인 누나의 말도 맞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게 사과 같지가 않았어요. 일단 예비 신호 때문에 너무너무 불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소리를 벼락같이 치는 거예요. 너 내 번호 저장 안 했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 받은 거야? 그제서야 그 번호가 예비신호의 번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하자 예비신호가 혀를 끌끌 차더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던데 이렇게 맹하게 굴어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겠어? 어떻게 됐어? 예물예단 다 정했어? 저를 아랫사람 몰아붙이듯 하는 예비신호의 말에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떼어 예비신랑과 얘기 중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직도 못 정하면 어떡해. 예식장 정해지기 전에는 다 확실히 해둬야 할 것 아냐. 그럼 내가 정해줄게. 예물은 니들 알아서 사정껏 하고 예단은 1,000만 원 정도로 하자. 우리 집 이불은 필요 없으니까 반상기랑 은수저 해와. 그리고 남은 건 현금으로 갖고 오고 꽃 예쁘게 말려 눌러서 편지 써오는 것도 잊지 마. 알겠어? 예비신우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당하기 싫어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말씀만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일단 저는 이 문제는 양가 부모님들이랑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형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건 참고 정도만 할게요. 전 그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짜고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저도 너무 불쾌하거든요. 저도 할 말은 하는 편이라 이번엔 참지 않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신우가 전화기 너머로 깔깔 웃더니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순하고 물러 터져서 나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 집안에 악역 하나쯤은 있어야 잘 돌아간다는 거 몰라? 너 우리 집 만만하게 봤나 본데 절대 그렇게 안 되지. 요즘 며느리들 자기 입속만 챙기고 시댁 우습게 보면서 도리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렇게 하려고 시동 거나 보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억울하죠. 제가 이 결혼해서 무슨 입속을 챙겼다고 그러세요? 양가에서 5천만 원씩 받고 결혼이랑 신행 비용도 반반 각출해서 하는데요. 내가 얘기 못 들었는 줄 알아? 어떻게 그 얘기만 쏙 빼놓고 이야기하냐? 내 동생이 가전 가구 채우기로 했잖아. 그 돈만 거의 2,500만 원 된다고 하던데 그건 돈이 아니야? 남자 쪽 돈은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니?
그제야 예비 신우가 화가 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친이 가전 가구 채운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기분 나빠할 거리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은 데다 사회생활도 더 일찍 해서 저보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재촉한 건 예비 신랑이었고 저는 돈 좀 더 모은 다음에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돈 다 끌어와 진행하는 결혼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비 신우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남자가 더 해오는 거냐며 저더러 속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라 그런가? 역시 얼굴 믿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내 동생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너랑 헤어져도 만날 여자 줄 서 있다고.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승무원이 뭐 어때서요? 지금 직업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훈 씨 누나 되시는 분이라 제가 많이 참았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무례한 사람 밖에서 만나면 말도 같이 안 섞어요. 라고 했더니 예비 신우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쯤 되니 파혼 생각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당장 파혼하라고 성하더군요. 친구들한테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결혼 준비에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내며 나 힘들다 토로하는 게 어쩐지 창피했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결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 싶어 남친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누나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친이 회사에 반차까지 내며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미안해. 내가 우리 누나에 대해 더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누나가 좀 그래.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서 말투가 너무 험해. 그래도 잘 들어보면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우리 생각해서 하는 얘기라고? 나더러 승무원이라 얼굴 믿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그것도 그럼 날 위해 한 얘기라고? 그러자 남친이 얼굴이 벌개지며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게 아마 누나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아. 미안해. 누나가 예물예단 제대로 하자는 이유는 널 위해서야. 그래야 네가 당당하니까 나중에 시댁에서 불합리한 당해도 할 말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제발 이해 좀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당분간 만나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정말 어이없게도 예비 신우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죠. 그러니 이번엔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불나듯 오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식사도 했던 분이고 저를 참 예뻐해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말도 없이 파혼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비 시모랑은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준이? 얘기 들었다.